월 200만 원도 안 되는 연금으로 살아가는 75세 할아버지가 내 인생이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월 500만 원 연금 받는 70세 할머니는 매일이 불안하고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3년간 100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딱 3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3가지는 돈과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놓치기 쉬운 것들이었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 검색하면 나오는 건 온통 적금, 펀드, 보험 이야기뿐이잖아요. 물론 돈도 중요해요. 하지만 정작 행복한 노후를 사는 분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대신 이 3가지를 놓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해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노후 걱정 많으신 분들께 꼭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매일의 작은 성취감이에요.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거예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세요. 토마토, 상추, 고추, 작은 화분 7개뿐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얼굴이 정말 환해요. 오늘 토마토가 조금 더 빨갛게 익었네. 상추가 한 뼘 더 자랐네. 이런 작은 변화를 발견할 때마다 기뻐하시거든요. 처음엔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야 싶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 깊은 뜻이 있었어요. 나이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게 오늘 하루 뭘 했나 싶은 허무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화분 하나라도 돌보면 오늘도 뭔가 해냈구나 하는 마음이 든대요. 작지만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도 놀라워요.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노인분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60% 낮다고 해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이것만은 해냈다 하는 작은 성취감이 노후 행복의 핵심이더라고요. 박순희 할머니는 매일 손자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세요. 오늘 날씨 좋다. 감기 조심해라. 이런 짧은 메시지인데 손자가 답장 보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으시대요. 내가 누군가를 챙기고 있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뭔가 큰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작은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더라고요. 화분 돌보기, 독서 1페이지, 산책 30분, 요리 1가지. 이런 작은 일들이 쌓여서 살아있다는 실감을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새로운 관계 만들기예요. 기존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72세의 이정숙 할머니가 6개월 전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에 처음 나가셨거든요. 처음엔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하고 망설이셨는데 지금은 모임의 리더가 되셨어요. 50년간 아내, 엄마, 며느리로만 살았는데 독서 모임에서는 그냥 정숙 씨라고 불러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불려주니까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래요. 나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가족 관계에서는 늘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였는데 새로운 관계에서는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어르신들을 보면 에너지가 달라요. 60대의 등산 모임 나간 김철수 할아버지, 65세에 봉사활동 시작한 박영미 할머니. 이분들 공통점은 나이 들어서 이런 재미를 느낄 줄 몰랐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관계에서는 과거의 실패나 상처, 고정된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조미영 할머니는 70세에 요가를 시작하셨어요. 평생 몸치라고 놀림받았는데 요가 선생님은 제가 유연하다고 칭찬해 주신대요. 요가 친구들은 제가 운동신경 좋다고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관계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새로운 시각으로 나를 봐주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정체성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작은 배움의 즐거움이에요. 거창한 공부가 아니라 정말 작은 호기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8세 최영철 할아버지는 유튜브로 기타 배우기를 시작하셨어요. 젊을 때 기타 한번 쳐보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셔서 시작하셨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손가락이 아프고 코드도 안 잡히고. 그런데 3개월 후 만났을 때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간단한 동요 하나를 연주해 주시는데 얼굴이 정말 자랑스러워 보이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다 잊어간다고 하는데 새로 배우는 건 더 잘 기억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간절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매일 조금씩 늘어가는 게 정말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김순옥 할머니는 75세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어요. 손자가 가르쳐줘도 잘 안 되던 게 복지관 어르신 교실에서 또래분들과 함께 배우니까 금세 늘으셨대요. 지금은 손자한테 문자는 물론 사진까지 보내세요. 배운다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새로워지는 기분이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작은 배움의 힘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 이상이에요. 뇌과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의 즐거움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정미 할머니는 70세에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평생 그림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내 안에 이런 면이 있었구나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조금씩 그려나가는 재미에 푹 빠지셨대요. 이 3가지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행복한 노후의 비밀은 결국 계속 살아있다는 느낌을 유지하는 거더라고요. 매일의 작은 성취감은 내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주고, 새로운 관계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을 주고, 작은 배움은 내가 성장하는 존재라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불행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매일이 똑같다. 할 일이 없다. 배울 게 뭐 있겠다. 결국 자신이 멈춰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 3가지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분 기르기, 독서 모임 참여, 유튜브로 기타 배우기. 월 10만 원이면 충분해요. 오히려 돈이 너무 많으면 이런 소소한 기쁨을 놓치기 쉽더라고요. 실제로 만나본 분 중에 퇴직금을 많이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처음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좋은 식당도 자주 가셨대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허무하더래요. 돈 쓰는 재미는 금방 사라지는데 진짜 기쁨은 따로 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있나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있나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있나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나이는 정말 상관없어요. 60세든 70세든 아니 80세라도 늦지 않아요. 화분 하나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알아보세요. 유튜브로 관심 있던 것 하나 찾아보세요. 정말 작은 것부터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화분이 죽어도 괜찮고 모임에서 어색해도 괜찮고 배우는 게 느려도 괜찮아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들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노후는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노후가 되는 거죠. 오늘부터 이 3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나의 마음 노트였습니다.